무려 12년입니다. 12년 동안 계속 발의됐지만 한 번도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있습니다. 한국인을 위한 전용 취업 비자를 만들자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가을 이 법안이 드디어 빛을 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한국 국적자 전용 취업 비자를 연간 1만 5천 개 만들자는 겁니다. 한국 국적자에게만 주어지는 이포 비자 쿼터인데요. 호주, 싱가포르, 칠레는 이미 받고 있는 혜택인데 한국만 못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12년 동안 막혔던 법안을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포 비자. 이게 도대체 뭘까요? Partner with Korea Act. 한국어로 하면 한국 동반자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한국 국적자를 위한 이포 비자를 신설하자는 겁니다.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한국에게 특별 비자 쿼터를 주자는 거죠. 연간 1만 5천 개입니다. 주신청자 기준이니까 배우자와 자녀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대략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 교육을 받고 기술을 가진 한국 국적자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인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안 됩니다. 고용주가 이 일은 미국인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으면 안 되니까요. 이 비자의 장점은 엄청납니다. 첫째, H1B처럼 추첨으로 떨어질 걱정이 없습니다. 한국인 전용 쿼터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1만 5천 명 안에만 들면 됩니다. 둘째, 체류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H1B는 최대 6년으로 제한되지만 이포는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에 정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셋째, 배우자와 자녀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H1B는 주신청자만 일할 수 있는데 이포는 가족 전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커리어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고용주의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H1B는 변호사 비용의 신청비에 각종 수수료에 수천만 원이 듭니다. 이포는 훨씬 저렴합니다.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한국인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비자가 왜 지금까지 없었을까요? 더 황당한 건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대부분의 국가는 비슷한 비자 쿼터를 확보했습니다. 호주는 E3 비자가 있습니다. 연간 1만 500개 쿼터입니다. 싱가포르는 H1B1 비자로 5,400개를 받습니다. 칠레도 H1B1으로 1,400개를 받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아예 NAFTA 덕분에 TN 비자로 쿼터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한미 FTA는 2012년에 발효됐습니다.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비자 쿼터는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7번째 교역국입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나라 중에서도 손꼽힙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삼성, SK, 현대차, LG 모두 미국에 수조 원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투자를 실행할 인력을 보낼 비자가 없습니다. 공장을 짓고 운영할 숙련된 기술자를 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H1B 비자에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게 로또입니다. 연간 8만 5천 개가 발급되는데 신청자는 47만 명입니다. 선발 확률이 16%밖에 안 됩니다. 한국인은 이 중에서 약 2천 명 정도만 승인받습니다. 한국에는 별도 쿼터가 없습니다. 인도나 중국처럼 신청자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특별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똑같이 경쟁해야 합니다. 운이 나쁘면 떨어집니다. H2B 비자도 있긴 합니다. 임시적이고 계절적인 비전문직 근로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건설업, 조경업 같은 데서 쓰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미국 내 일자리 부족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비원 출장 비자나 ESTA 무비자로 입국해서 단기로 일하고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좋은 법안이 왜 12년 동안 통과되지 못했을까요? Partner with Korea Act는 2012년부터 계속 발의됐습니다. 지난 113회, 114회, 115회, 116회, 117회, 118회 의회에서 매번 나왔습니다. 2022년에는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원에서 무산됐습니다.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왜 계속 실패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로비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로비가 필요합니다. 의원들을 설득하고 펀드를 통해 지원하고 여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인 단체도, 한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DC의 한 법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려면 로비가 필요합니다. 펀드를 통해 의원들을 지원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누구도 이 의제를 다루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둘째,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저출산, 청년 실업 상황에서 연간 일자리 1만 5천 개가 해외로 가게 된다고 좋을 게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청년 실업률이 높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우수한 인력 1만 5천 명이 매년 미국으로 가면 국내 기업들은 인력난을 겪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을 미국으로 내보낸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은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H-1B 비자 신청비를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리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1억 3천만 원입니다. 비자 신청하는데 1억이 넘게 드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국에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 통과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넷째, 법안 자체의 우선순위가 낮았습니다. 미국 의회는 매년 수천 개의 법안을 다룹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통과되는 건 극소수입니다. Partner with Korea Act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법안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급습했습니다. 한국인 316명을 포함해 총 475명이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불법 취업이었습니다. 이들은 비원 출장 비자나 ESTA로 입국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원은 회의 참석이나 장비 설치 감독은 할 수 있지만 실제 노동은 불법입니다. ESTA는 아예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 취업 비자를 받을 방법이 없으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한미 정상이 우호를 다진 지 2주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48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그 투자를 실행할 인력이 체포당한 겁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은 일주일 만인 9월 12일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비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비자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 사안이 된 겁니다. 한미 양국 정부 모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9월 23일 뉴욕에서 미국 의원 4명을 만났습니다. 영 김 하원의원,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 진 샤인 상원의원,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조지아 같은 단속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의원들도 공감했습니다. 비자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공동 노력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Partner with Korea 통과에도 모멘텀이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24일 영 김 하원의원과 시드니 칸마거도브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19회 의회에서의 HR 4687입니다. 내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포 비자 신설, 연간 1만 5천 개 쿼터입니다. 영 김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캘리포니아 40선거구 출신이고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공격성을 높이는 지금 우리의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시드니 칸마거도브 의원도 적극적입니다. 이민자들이 우리 경제를 움직입니다. 한인 이민자들은 기술부터 의료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급 인력을 유치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손해를 봅니다. 상원에서도 마지 히로노 의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히로노 의원은 하와이 출신으로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를 대변합니다. 이 법안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첨단 기술을 가진 한국 전문 인력이 미국에 와서 일하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해외 진출 기업들이 인력 문제로 고생하지 않게 됩니다. 현대차,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미국 시장 진출이 쉬워집니다. 젊은 인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미국 남동부에 진출한 한국 제조업체들은 이포 비자 신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본사에서 숙련된 근로자들을 데려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 근로자에게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배터리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 같은 곳은 초기에 숙련된 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비 설치,
시운전, 품질 관리 같은 일은 경험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몇십 년 일한 엔지니어를 데려와서 미국 직원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높아졌습니다. 첫째, 조지아 사건이 문제를 가시화시켰습니다. 316명 체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이 만난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 더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둘째, 양국 정상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을 만나서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측도 비자 문제 해결에 공감했습니다. 이런 고위급 관심은 법안 통과에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초당적 지지가 있습니다. 영김 의원은 공화당입니다. 신이 칸마거도브 의원은 민주당입니다. 히로노 상원의원도 민주당입니다. 양당이 모두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시기가 적절합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 같은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미국 국익에도 맞습니다. 다섯째, 경제적 논리가 명확합니다. 한국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비자 문제로 투자가 지연되거나 축소되면 미국도 손해입니다. 하지만 장애물도 여전히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H-1B 비자 비용을 10만 달러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외국인에게 새로운 비자 쿼터를 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 정부의 태도도 여전히 애매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의회에 우선순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정부 예산안, 부채 한도, 이민 개혁 같은 훨씬 큰 이슈들로 시끄럽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인 사회에는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연간 1만 5천 명의 한국인이 이포 비자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까지 합치면 3만에서 4만 명이 혜택을 봅니다. 젊은 인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지금은 H-1B 추첨에 떨어지면 꿈을 접어야 하는데 이포가 생기면 한국인 쿼터로 안정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미국 진출이 쉬워집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사의 핵심 인력을 미국으로 보내서 현지 법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도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한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면 한인타운이 살아납니다. 한식당, 한인마트, 한국학원 같은 비즈니스가 늘어납니다. 교회도 커집니다. 무엇보다 조지아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법으로 일하다가 체포당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도 있습니다. 첫째,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 법안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변에 알리고 SNS에 공유하고 이슈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특히 김 하원 의원 같은 한인 의원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법안 통과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인 단체들이 나서야 합니다. 한인의 상공회의소, 전문가 단체들이 공동으로 로비 활동을 벌여야 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합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넷째, 한국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청년 실업이 걱정된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2년 동안 통과 못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조지아 사건이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양국 정상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초당적 지지도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486조 원을 투자하는 나라가 겨우 비자 쿼터 1만 5천 개를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호주, 싱가포르, 칠레도 받는 혜택을 한국만 못 받는다는 게 공평합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